리모컨 담당? 리모컨 담당? 누구? 앞에 좀 끄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은 좀 추워도 되지. 이제 1시간은 참을만 하지. 자, 211페이지에 시행 방식에서 그 박스 바로 보세요. 박스에 보니까 3개 써져 있죠. 환지, 수용, 혼용. 무조건 수용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박스의 수용. 자, 수용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거 나오죠. 요게 수용이야. 요거 아닌 거는 전부 환지 그러면 돼. 우리 시험은 방식 낼 때는 수용하고 환지만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모두 환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환지의 2번 한번 봐보세요. 환지 방식의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수용 사용 방식이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럴 때는 뭘로? 환지로 한다. 그 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무조건 수용을 기억하고 수용이 아닌 경우는 뭐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문제 푸는 방법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보실 건 없고 다음 장 넘겨서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보면 수용 방식이 나와. 수용 방식. 자, 그러면 수용의 주체를 묻겠죠. 수용의 주체. 앞으로 어느 법을 배우든 수용 나오면 주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수용하는 사람이니까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 자, 이제 여기서 구분할 거. 아까 여러분 시행자 그 적은 걸 한번 볼까요? 아까 시행자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니까. 아까 시행자를 몇 페이지에서 배웠나요? 194쪽. 응? 아까 194쪽에 적은 거 있죠? 아까 이렇게 시행자하고 2개로 구분했죠? 자, 지금부터 이 배우를 원리를 알아야 돼. 1번이 뭐였나요? 행정청, 비행정청,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해놨죠. 이제 구분한 이유예요. 자, 거기다 쓰세요. 이제 다시 행정청하고 비행정청은 환지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는 시행자 그러면 행정, 비행정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 방식일 때.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수용 방식은 누구이다 이렇게 안 써줘. 그냥 시행자다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럼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그러면 누구다? 공공, 민간.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그러면 행정, 비행정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답이 보여. 이 생각 없이 풀면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이제 여기다 썼으니까 이해되셨을 거야. 아까는 이제 써놔도 여러분들 구분을 못해. 왜 써진지를.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쪽으로 와서 봐봐요. 아이고. 자, 수용의 주체 그랬어. 그러면 시행자야. 누굴까? 그래,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공공과 민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아까 이제 환지 방식 하는데 시행자 그랬는데 전체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때는 행정이냐 비행자 이걸 해야 답이 보인다 그 말이야.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자, 앞으로 수용에서는 주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행자야. 그럼 누구 공공 민간이야. 그럼 시험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수용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구나 다 된다는 이야기야. 대신에 민간은 수용을 하려면 동의요건을 갖춰야 돼. 동의요건을. 민간일 때는 동의요건. 그러면 공공일 때는 동의요건이 필요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럼 여기서의 동의요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 내용 보니까 아까 환지에서 나온 동의 요건하고 같아 달라? 같나요? 다르지? 뭐만 같고? 숫자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 아까는 동의도 몇 번? 2번. 동의 한 번만 받으라고 돼 있네. 이유가 뭐냐? 숫자는 똑같은데 이게 토지를 소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는 이 자리가 어떻게 나와?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 차이야. 구분되나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여기는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야. 아까는 내가 번호 1번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하고 묶어서 동의 2번 필요하다. 이번 동의가 몇 번? 한 번 필요해. 근데 또 숫자에 온 사람들은 숫자는 똑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놔도 맞고 저렇게 써놔도 맞다 그러면 안 돼. 구분하셔야 돼. 뭔가 차이인가 구분했나요? 숫자는 같고 내용은 달라. 써야 돼요? 아니면 이해됐어? 됐어요? 그래서 맨날 묻는 게 여기야. 이 문제냐? 그럼 이제 이유를 알아야지. 자, 민가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또 조합을 말하겠죠. 그럼 아까 이 소유자 얼마 소유한 사람? 그래. 3분의 1 내가 갖고 있잖아. 갖고 있으니까 내한테 동의 받을 일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총수에 대한 얼마? 2분의 1 동의 받아라. 그 원리잖아. 항상 민간에서 소유자 그럼 얼마 갖고 있는 사람? 3분의 1을 갖고 있는 사람. 3분의 2 동의 받을 일이 없잖아. 내가 소유자니까. 그래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아라. 이 원리야. 됐나요? 그럼 다시 조합이 소유하고 동의 받는다. 맞아 틀려? 그렇지. 무조건 틀렸지? 왜? 조합은 어디서만 나와? 전부 한지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맨날 틀리는 게 시험 문제가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수용나무 이게 답이야. 무조건. 동의 요건 받고 놓던가 조합이 한다고 숫자 이쁘게 맞춰주지. 그럼 조합은 무조건 틀려. 또 하나. 토지공사가 하려면 이런 동의 필요하다. 맞아 틀려? 또 틀렸지? 그럼 토지공사도 틀렸고 지방공사 틀렸겠지? 이런 게 기출문제 전부야 다. 무조건 수용 나오면 주체에서 시행자인데 모두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나 민간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민간은 소유자라고 돼 있고 소유자는 얼마 갖고 있고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총수에 대한 동의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그 지문이야. 그런데 조합을 써놨거나 조합도 민간이니까 혼동하지 말란 얘기야.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한제만 시행자로 돼 있으니까 수용해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지문. 그 다음에 토지공사로 시험 문제 출제했고 또 지방공사로 출제했고 다 틀렸어. 그러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뭐다? 공공이니까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 그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 문제 나오면 답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어. 이 답이 오답으로 많이 나온 거란 이야기야. 정확 구분하고. 자, 수용에 대해서 준용이라고 나오겠지. 그럼 이 법 외에는 모두 무슨 법 준용?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은 특별법이니까 따로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때 일반법이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하라. 원래 토지보상법은 약칭된 법률이고 원래 긴 이름은 있었지. 너무 길어서 못 외우는 이름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안 해도 돼. 그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수용의 특례니까 원칙의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이 법으로 하고 자, 이 법에 없는 우리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1번 사업인정 고시 그것의 특례. 그러니까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해. 정확하게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뭐가 돼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받고 국토부 장관이 뭐 해줘야? 고시해야 수용한다. 이렇게 나서. 그러면 특례니까 야, 우리 특별법든 즉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그게 특례야.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거를 뭘로 대신하느냐? 개발계획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요걸 뭐 하면 고시. 이 고시를 하면 뭐 받은 것으로?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서. 그럼 아까 우리가 개발계획 배울 때 개발계획에는 아까 네 가지 적어준 것 중에서 요 내용이 있었지. 4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 만들어진다. 그 목록 만든 거 뭐 하면? 고시하면 이 고시를 이 고시로 본다. 그 내용이야. 사업인정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것을 우리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이 수용에 대한 내용을 뭐 하면? 고시하면 저거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다. 됐나요 이거? 자, 일반법 토지수용법은 수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 근데 특별법은 받을 필요 없고 그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고 그래서 이 법에서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아까 맨 처음에 수용하기 위한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만든 것을 뭐만 하면? 고시만 하면 사업인정 고시는 받은 것으로 본다. 요 지문이야. 이해된 것 같아요? 또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재결 신청. 왜 재결 신청해? 협의 안 되니까. 근데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은 일반법은 요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했지. 빨리 해야 된다 그 말이었지. 그런데 거기에 특례니까 또 기간이 길게 가는 경우가 있다지. 길게 가는데 그게 어디냐?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아까 우리 개발계획에 뭐 들어있어? 시행기간이 있었지? 그 시행기간 그러면 15년 그러면 15년 되겠지? 30년 하면 30년 되겠지?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이렇게 놨어. 원래 다른 법은 기간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기간 안에. 이 법만 뭐라고 돼 있어? 종료일까지. 뜻은 같아. 뭐 종료일까지나 그 기간 안에 하나 떼온 것 같은데 다른 법률은 기간 안에 하라.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종료일까지 하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사업인정 받지 않아도 되는 요 계획 나오면 항상 재결 신청 기간도 무슨 계획? 개발계획.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를 비교 한번 하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했고 실시계획 작성했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어. 자 이제 정리하면 지금 요 개발계획이 요 고시가 돼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은 지금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하여튼 개발계획만 고시가 되면 바로 수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돼서 고시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었다? 국토계획법이었지. 기억나요? 그 시험 문제 낼 게 두 개 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절차상에 똑같은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할 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 고시되면 수용 들어가고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해야 수용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수용 시점이 어디가 빨라요? 도시개발법이 빠르다 그 말이지. 그럼 빠른 이유가 뭘까? 투기 근절. 투기 못하게 하려면. 여기는 투기 막을 필요가 없어. 왜? 여기는 시설 만드는 사업하는 거잖아. 도로 만드는 사업하려고 결정 났어. 거기 투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오잖아.
야, NC 창원 공설운동장 만들려고 자 결정해놨어. 투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오지. 신도시는 전답을 대지로 바꾸려고 그래.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 전부 어떻게? 전부 투기꾼도 들어오겠지. 아까 330만 바꾸면 5년, 1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10년 동안에 투기꾼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몇십 번씩 바꿔놓고 지가 올려놓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계획부터? 개발계획 고시할 때부터 수용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려면 바로 그때 수용 들어간다. 그 내용이야.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투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오라는 이야기야. 나 공원 만들려고 결정했는데 투기 들어와봤자 지만 손해지. 그러니까 절대 여기는 투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요때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신도시는 요때쯤 하면 요거 발표하고 신도시 발표하고 10년 후에 고시 들어간다. 이때 수용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그동안에 투기 세력이 다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그럼 다시 또 정확하게 요 고시 누구 하나요? 지정권자. 고시 어디다 할까? 관보나 공보에 하겠지. 관보 공보 이름 봐 안 봐? 안 보겠지. 그럼 안 보는 사이에 이미 고시돼 있어. 그럼 여러분 투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투기 근절하는 방법이다. 그 내용이야. 이해가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온 이유가 두 가지야. 도시개발법 문제 내면 무슨 계획 찾으면 돼? 개발계획. 자, 국토계획 내면 무슨 계획? 그래서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두 개를. 다른 시험에서 수용 문제를 안 내는 이유가 다른 거하고는 중복이 될 일이 없거든. 근데 여기는 서로 중복돼 있거든.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 고시가 서로 중복돼 있잖아. 근데 그 중복됐을 때 똑같이 수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냈나 자기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수용 시점을 언제로 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해.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를 수용 시점으로 한다.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개발계획이냐 실시계획이냐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찾아지면 재결 신청 기간도 여기 개발계획 나오면 당연히 개발계획. 만약에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그래서 그럼 여기 뭐야? 실시계획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단답형으로 외워.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가 수용 시점이야.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가 수용 시점이다. 이렇게 두 가지 말면 돼. 뜻은 설명했으니까 이해는 했으니까. 자, 투기를 막는 방법이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부터 막아.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 수용 대상이 되는 목록 이미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목록 만들어 놓은 거 고시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 같아. 아시겠지 이제? 그래서 두 개는 항상 구분해야 돼. 국토계획법 나왔다. 무슨 계획? 실시계획. 도시개발법 수용 나왔다. 개발계획.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 그 다음 수용하면 뭐를 해줘야 돼? 손실보상. 그럼 손실보상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다시 한번. 원칙 어떻게 했나요? 사전에 현금으로. 현금 보상. 다시 기준은 뭐로?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공시지가로 돈을 보상받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사람도 있겠지. 나는 돈이 많아 지금. 한 30년은 버텨도 아무 지장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지. 예외 인정해. 나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현물로 보상받는 예외를 주겠다. 그 내용이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 뭐냐? 토지 아니면 건축물.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땅이나 건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요건 두 가지 선택권을 줘. 그러니까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뭘로? 원칙대로 미리 돈 받아가고 나는 나중에 받겠다. 내가 선택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요 원리야. 그래서 여기만큼은 보상 방법이 선택권이야. 선택권이 있어. 여러분이 원칙 적용해도 되고 예외로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예외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와.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뭐에 대한 예외다? 보상 방법의 예외다. 그 말이야. 자, 문장 그대로 나중에 뭘로? 토지로 상환하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보상 방법 반드시 구분할 거. 원칙과 예외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원칙을 선택해도 되고 예외를 선택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돼 있어.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오면 답이 정해져 있어. 이 부분 수용할 때 민간은 동의 요건 필요하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례 나왔다. 그럼 요거 하나 나와. 개발계획이라는 말.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 구분하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방법에 뭐 나와? 채권 나와. 요거 채권. 항상 채권이 나온 이유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우선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채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책에 213페이지의 하단 부분. 먼저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은 무조건 누가 할 수 있어? 시행자. 시행자는 어떤 법률에서든 수용, 사용이 돼. 그러면 시행자는 모두 다겠지. 누구는 제외하고는 아니고. 대신에 수용 문제니까 누구는 빼고야? 조합은 빠지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시행자 중에 누구는 빼고 조합은 빼고야. 그 다음에 2번. 그 1번 민간 시행자 수용 요건. 민간 시행자 그 조합 빼고 나와 있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종수 얼마?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민간은 그런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걸 약칭 뭐라고 그래? 토지보상법. 그래서 준용법률 있고 2번. 사업인정 고시의 의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뭐 했다? 고시했다. 그 고시를 하면 자,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개발계획이 빠져있죠. 거기에 항상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건 무슨 계획? 개발계획. 중요한 사항이야 그게. 수용 앞에다 무슨 계획? 개발계획. 그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 고시 의제. 의제 뒤에다 개발계획 써줘야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그거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의 연장. 원칙은 몇 년이었는데? 원칙은 몇 년? 1년. 요거 인정고시되고 1년 안에 하라. 근데 여기는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찾았나요? 둘째 줄에 개발계획 나와 있잖아. 개발계획.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 의제는 어디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다 개발계획, 개발계획이야. 그 다음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 보상 방법을 원래는 이렇게 써주고, 책에다 이렇게 써주고, 그것이 토지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다시 번호 2번 토지상환 채권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써져 있으니까 고쳐 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토지상환 채권 들어갈게요. 이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그러지. 이런 걸 시험에 낸 거야. 환지 방식 채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토지상환 채권 어디에만? 수용에서만 나와. 다시 수용 방식에서 뭐에서 나오는 거야? 보상 방법의 특례로 나온 거지. 이런 말들을 항상 기억하고 문제 풀 때 토지상환 채권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방식에서만? 수용해서. 그것도 보상 방법이 뭐로? 예외로 나왔다. 특례, 예외다 이렇게 나와. 이런 말들을 좀 생각하고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도시개발법에는 채권이 또 하나가 있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또 나와.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5월 달에 가면 두 개를 적어놓고 비교할 건데 오늘은 요 기본 틀만 먼저 설명할 거예요. 우선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이걸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모든 채권 발행은 세 단계야. 누구한테 뭐 받아서 무슨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자, 우선 기명식이 뭐야? 그렇죠. 이름이 적혀 있어. 채권에가 이름이 누구 거다 하는 채권 이름이. 그러면 저거의 반대가 뭘까? 무기명 이렇게 되겠지. 바로 그 도시개발 채권이 무기명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교하는 거야.
세 단계를. 그래서 무조건 요거 나오면 세 단계. 그럼 이제 주택법에 가면 토지 대신에 뭐라고 나올까? 주택상환, 주택상환 채권 또 이렇게 나와. 그때는 이제 사채라고 나와. 채권하고 사채는 누가 발행했느냐 차이점이야. 사채가 누구야? 사채. 아, 사채업자 그래 들어봤잖아. 민간인들. 민간 시행자가 발행하면 사채라고 그래. 공공이 발행하면 채권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놈 하나 배우면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를 또 자동으로 해결해. 그것도 무슨 식으로 나와? 김형식 똑같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공법은 하나 배우면 다른 법에 가도 똑같은 내용들이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것도 세 개 틀. 무조건 채권하면 절차가 누구한테 뭐 받아서 무슨 식 이렇게 나온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발행하려면 당연히 무슨 계획 작성? 발행 계획이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자, 누구한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이걸 절차라고 그러지. 받아서 무슨 식으로? 김형식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이때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걸 물어봐. 그러면 시행자가 언제 발행하느냐 이걸.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뭐에서? 원에서 발행해. 아까 소유자가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지. 원칙으로 할 수도 있고 예외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뭐 했다? 원해서. 그러면 소유자가 원하는데 왜 시행자가 또 발행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시행자 지도 뭐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발행할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만약에 보상 비용이 한 20조 이렇게 나왔어. 보상 비용이. 그럼 20조인데 시행자가 지돈을 갖고 해. 어디서 빌려다 해? 빌려오겠지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빌려다가 20조면 한 달에 이자만 도 어떻게 될까? 엄청나겠지. 근데 20년짜리 사업이면 더 엄청나겠지. 그런데 소유자가 원했어. 나 지금 현금 안 받겠다. 나 채권 달라. 그래서 현금이 10조만 필요해. 그럼 10조만 줄었어도 이자가 어떻게 돼? 엄청나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도 초기 비용이 많이 줄잖아. 누가 원하면? 소유자가 원하면 나 지금 돈 안 받겠다고 원하는 거잖아. 그럼 초기 비용이 많이 주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좋은 거잖아. 이해되셔서 그걸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시행자가 왜 발행하느냐 그러면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하는데 왜 발행했느냐? 나도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지금 돈 안 받겠다.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비용이? 초기 비용을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런 원리가 돼. 그래서 발행한다. 이런 원리야. 두 번째, 매수대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수단이다. 이런 걸 또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때 전부는 안 돼. 이런 거를 원리를 깨우쳐야지 그냥 막 외우지 말란 이야기야. 자, 소유자가 원한다. 일부 지급 백날 외워봤자 시험장 가서 못 풀어먹잖아. 왜 일부인지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 만약에 20억 정도를 보상받는다 이렇게 해봐. 땅덩어리 많이 갖는다 이 정도 보상받지. 그런데 이 사람을 나중에 공사가 끝난 땅을 20억만큼 땅으로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 그럼 너무 많은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네가 20억 받을 것 중에서 한 2억 정도만 채권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일부 지급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채권 받는 게 아니야. 받을 금액 중에서 일부만 받게 돼 있어. 일부만. 그래야 뭐가? 한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야. 만약에 비업무용 토지 생각해봐. 그럼 기업 같은 데서 엄청난 큰 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상 비용이 엄청난데 그걸 또 땅으로 그만큼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더도 받겠지. 그래서 항상 매수 대금도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지급 수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세 번째가 그럼 발행의 규모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럼 시행자 너도 발행할 때 내가 좀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야.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은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하라 이렇게 놨어. 이건 뭐냐? 초기 비용 줄이겠다고 몽땅 채권 발행했어. 그럼 나중에 공사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나겠지. 나중에 배워. 채비지라는 걸 주는데 지가 다 팔아먹고 없어. 그러면 나중에 부도가 나겠지. 그러니까 너도 발행할 때라도 얼마는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면 돼. 우리도 받을 때 전부 못 받고 뭐만 일부만 받고. 자, 시행자 지도 발행할 때 전부 발행 못하고 그 분양할 땅에 얼마까지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라. 이런 원리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잘 틀렸던 게 이율이야.
자, 이유를 누가 정하느냐? 발행자 지가 스스로 정해. 지가 발행해놓고 지가 이유를 정해. 그럼 이자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적게 주겠지. 그럼 이제 이유 알아야지. 여기는 이자가 목적이 아니지? 뭐가 목적이야? 그렇지. 땅이나 건물로 받을 목적이었지 이자가 목적이 아니니까 알아서 적게 줘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은 주되 많이는 주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소유자가 원했을 때 이자를 받는 방식이 있었는데 어디서?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채권은 이자 받는 방식이지 소유자가 원하면 뭐 때문에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정계금의 평균 금리 이상으로 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기억나 그거? 그래서 똑같이 소유자가 원해도 시설 채권은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요건 이자가 아니라 토지나 건물로 받으니까 이자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려면 누가? 발행자가 정하면 되지. 만약에 지정권자가 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또 많이 틀려. 왠지 발행한 사람이 정할지는 않을 것 같냐. 근데 여기는 이자가 목적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누가? 발행자가 스스로 알아서 정하면 돼. 그 다음에 또 5번 민간 시행자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요게 또 시험 문제야. 지급보증. 그럼 민간 시행자니까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렇게 나오겠지.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뭐가? 지급보증 받아야 발행해.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 3번 다 여기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걸 써놨어. 그럼 토지공사, 지방공사 보증 필요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럼 결론이 여기네. 민간 시행자는 채권 발행할 때 뭐가 필요 없다? 채권 발행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증. 수용할 때도 뭐 필요하다? 동의요건 필요하다. 이거지. 그럼 시험 문제 답이 정해졌잖아. 수용은 수용할 때 민간은 동의요건 필요하다. 또 시행자가 민간일 때는 채권 발행도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증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조합 넣으면 절대 안 된다. 또 토지공사는 안 된다. 지방공사 안 된다. 답이 정해졌잖아. 요런 걸 시험에서 내. 그러니까 우리 수용 문제는 저기서 여기까지야. 요거밖에 안 돼. 실제로 내용 자체가. 수용 문제가 오히려 그래서 간단해. 환지 방식은 내용이 훨씬 많아.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2시간 동안만 수용 방식 해야 돼. 이제 환지 방식. 수용은 잠깐 30분이면 끝나. 내용만 할 때는 30분도 안 걸려. 요런 거 10분도 안 걸리지 나중에는. 근데 환지 방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해. 내용이 많다는 이야기야. 수용 문제는 일단 답 찾아라 그러면 저 주체부터 여기까지 딱 몇 개 안 돼. 요게 다 답 나오는 방식이야.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뭐냐. 요 기명식이야. 기명식이란 무슨 역 있다? 대항력을 말해. 대항력.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채권을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럴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채권 이전. 자, 이전이 뭐야? 무슨 의미야? 권리 몽땅 넘겨주는 거지. 설정은. 소유권은 안 바뀌고 잠깐만 뭐 권리 주는 거지. 설정한다. 그 의미가 달라. 이전하고 설정하면 달라. 이전 설정 어디서 배웠어 또? 그래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이전한다 그러면 내 권리 모든 거 다 통째로 주는 걸 이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통째로 넘어가는 거야. 채권 이전은. 그래서 채권을 이전하면 취득자는 성명하고 주소를 채권 원부하고 여기도 기재해야 되고 채권에도 기재를 해야 돼. 그래야 무슨 역 있다? 대항력 있다 그래. 자, 만약에 맨 처음에 채권이 A로 발행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B에게 이전하려고 그래. 그럼 공짜로 줘? 돈 받고 줘? 돈 받고. 그럼 여기서 돈을 지급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B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자, 발행자한테 뭐 해야 돼? 그 A로 돼 있는 이름 원부 내 거로 뭐로? B로 바꿔주세요. 채권도 누구로? B로 바꿔주세요 하고 뭐 해야 돼? 기재해놔야지. 만약 기재 안 오면 기간 끝났을 때 B에게 가 A에게 가 있지?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말은 내가 돈 다 줬으면 어디 원부 채권 다 바꿔놔라 그 말이야. 그래야 무슨 력 있다? 대항력 있다 이렇게 말해. 자, 문제가 이제 질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놨어. 그럼 질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개념이니까 질권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어디에냐? 원부에만 기재하면 돼. 그 어디에는 기재할 필요 없다. 채권은 기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 차이점 물어봐. 이전한다 그럴 때는 어디 원부 채권 다 적어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일시적인 질권 같은 경우는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다? 원부에만 적으면 돼. 원장에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나중에 원부에만 적어놓으면 거기서 돈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원부에만 기재하라. 그래서 나중에 주택 상환 사채 배울 때 김영식 나왔어. 그럼 그때 또 이 지문 나오겠지? 대항력 그럼 어디? 원부 채권에 모두 기재해야 된다. 질권은 여기서만 나올 거니까 질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전이냐 질권이냐 요거 단어 구분하고. 그래서 채권 문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요 정도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자, 책으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발행자 시행자가 누가 원하면, 소유자가 원하면, 그다음 매수대금의 전부 일부 지급,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인데 줄여서 뭐라고 한다? 토지로 한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 발행의 규모는 둘째 줄 시행자는 발행하더라도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지급 보증하면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발행하는 절차는 시행자가 발행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지정권자 승인받아라. 발행 조건의 이율은 누가 정하고? 발행자가 정하고. 그다음에 2번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전과 대항력. 채권을 이전하려면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먼저 어디에다가?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면 어디에 기재해야 돼? 원부하고 채권에 모두 기재해야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번에 질권에 대한 대항력은 그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끝문자 어디에다만 둘째 줄에 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질권일 때는 어디에만? 원부에만 적으면 된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대책 선수금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자,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5번에 원형지가 나와. 원형지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번에가 조성토지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은 적지는 말고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차이점이 뭐냐 생각만 해봐. 사업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그럴까? 원형지. 공사가 끝난 상태를 조성대지다, 조성토지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걸 또 적으신 분이 있어. 적지 말란 이야기야. 쪽팔리니까. 나중에 누가 보면 쪽팔리잖아. 원형지 그랬는데 원래 상태의 땅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공사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원형지. 공사가 끝난 땅은 조성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근데 원형지가 어려워. 그래서 원형지는 지금 안 하고 6번의 조성토지의 오늘 공급 방법만 배우실 거야. 조성토지 3번에 본 공급 방법 있나요? 그것만 우리가 출제가 그게 좀 잘 돼.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 자, 당연히 공법에서 원칙은 뭘로 나올까? 경쟁 입찰 방법이죠. 그러면 경쟁 입찰 방법이라는 게 뭐냐? 최고가를 쓴 사람을 누구로? 낙찰자로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경쟁 입찰 방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0명이 경쟁 붙었어. 말 그대로 10명이. 그럼 무슨 가격? 그중에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이 뭐다? 낙찰되는 방식을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방법 이렇게 말해. 자, 그럼 예외는 경쟁 입찰의 반대가 뭘까요? 경쟁 입찰의 반대? 수익 이야기야. 이건 경쟁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아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 계약서 쓰자 그럼 뭐야? 그게 수익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책 상관없이 공법 공부하려면 배워야 돼. 원칙은 경쟁하면 경쟁의 반대는 뭐? 수익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입찰이 아니면서 예외가 바로 뭐냐? 추첨. 추첨 방법은 높은 가격 아니지? 동일한 가격을 쓰되 뺑뺑이 돌려서 당첨된다. 그게 추첨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요를 할 때는 경쟁을 원칙으로 하면 경쟁의 반대는 뭐? 수익이야. 또 공평하게 추첨하는 추첨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낼 때는 추첨 방법을 물어봐. 수의계약은 여러분 책에 몇 개나 나오나요? 거기에? 10개 아니요. 그 10번에 보면 그 밖에 하고 또 가면 한 10개 또 나와. 그럼 한 20개 되겠네. 근데 추첨은 몇 개일까? 딱 3개네. 그럼 상식으로 어느 게 공부하는 게 편할까? 추첨. 그래 자꾸 추첨을 내는 거야 시험에서. 추첨 아닌 건 전부 뭐다? 수의계약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순서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원래대로 하면.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추첨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내니까 추첨을 앞에다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개요는 알고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럼 이제 추첨의 방법이 3가지가 뭐냐? 우선 3가지 보면 여러분 책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 책도 해볼까? 자 1번에 국민주택 규모가 먼저 나왔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돼 있나요?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라는 것은 85를 말해. 85제곱미터 이하로 주택건설 용지를 받는 방법이 있다. 여기 나왔고, 자 2번에가 공공택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책 순서대로 했어요 지금.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뒤에가 및 공장용지. 요게 이제 개정상이야. 옛날에는 공장용지에는 숫자가 없었어. 근데 지금 공장용지도 얼마까지만 330 이하로 정해놨어. 그래서 아마 옛날 책들은 4개로 돼 있어. 자, 공장용지가 따로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은 공장용지도 단독주택 용지처럼 얼마 이하까지만 330 이하까지만이야. 그럼 공장이 왜 나온다? 왜 갑자기 신도시에 공장 나왔다? 생산 기능이 있다. 아까 설명했잖아. 그래서 공장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배워. 신도시에는 여러분이 투기할 수 있다 없다? 신도시에는 여러분이 투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아까 개발계부터 투기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투기가 아니라 뭐 투자 요거지. 얼마짜리? 330 단독주택 추첨해서 받으면 돼. 그러면 준 로또는 되겠지? 한 3배 정도 이익 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요런 거 들어가서 찾으라는 이야기야. 자, 어디에서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 LH공사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LH공사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분양 정보가 딱 나와. 그럼 분양 정보 치면은 쭉 써져 있어. 어디 신도시 만드는데 뭐 상가 분양한다, 330 택지 분양한다 이런 말 나와. 그때 가서 이런 거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고 뭐 투자. 이건 법으로 하는 투자잖아. 투자할 수 있어. 그래서 100평이잖아. 330이면 100평짜리 뭐 단독주택 용지 신도시에다 받으면 어떻게 돼? 거기다 1층에다 2층에다 상가 짓고 3층에다 집 짓고 살잖아. 그렇게 되면 돈 버는 거지. 또 아까 우리 생산 기능인데 뭐 받는 사람? 공장. 근데 이건 꼭 공장한 사람만 아니여. 여러분도 받으면 돼. 받아서 팔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시 만다 그러면 요거 생각해라는 얘기야. 돈 놀릴 데 없는 사람. 돈 놀릴 데 없는 사람 여기 하면 돼 지금.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여러분은 상관없겠지. 주택건설은 여러분 못할 거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신도시 만들면 대형 건설에 사는 아파트 지구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럴 때 뭐 요거 받으면 되지. 그럼 한 1000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땅 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방 건설 업체를 위해서 요거 이하로 용지도 주는 방법도 있다. 요것만큼 공평하게 뭐 하겠다? 추천 방법으로 주겠다. 요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말고 이런 거 알고 외우시는 게 빨라.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뭐야? 330짜리 단독이나 공장용지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 돈만 대고 만약에 추첨해서 당첨만 되면 다 받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건 안 되겠지. 주택건설 용지는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될 거란 이야기야. 우리는 요거는 가능하니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조성토지 공부가 출제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출제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격 평가를 보세요. 원칙은 조성토지 가격의 평가는 뭐로 한다? 감정가격이야. 자, 감정가격 밑줄 긋고. 감정가격이 뭘까?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한 값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냈더니 내가 못 찾은 거야. 우리는 그냥 감정가격 네 글자로 외워갖고 갔는데 네 글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못 찾는 거지. 요게 감정가격이야. 감정가격은 그 평가업자가 몇 인 이상이 혼자 하면 안 돼. 2인 이상이. 그럼 2인 이상이 평가하면 가격이 같아 달라? 다르겠지?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더해서 나누기. 그게 산술평균이야. 그걸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그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 저렇게 나와 있거든. 요걸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5번에 학교용지의 가격의 특례는, 자 다음 장에 보세요. 첫 줄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어떻게 이하로 줘라 그랬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높아 낮아? 낮잖아. 근데 그 가격보다 더 이하로 줘라 하겠어. 그게 1번 뭘까? 공공청. 그건 또 앞에는 빼먹었네 또. 참 앞으로 보세요. 시행자는 뭐부터 나와?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시설이잖아. 그럼 거기다도 그냥 박스에다도 학교 공공시설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학교나 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이런 거를 공급할 때는 어떡하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라 그 말이야. 이런 말을 기억해야 나중에 공공시설 귀속을 배울 때 쉽게 또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가격으로 줘라? 감정가격으로 줘라.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줘라. 그래서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공급하라 이렇게 나와. 자 여기까지가 수용방식이야. 수용방식. 그래서 수용방식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형지 빼고는 좀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원형지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다음 과정에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221쪽에 보면 환지 방식이 나오죠. 요게 이제 다음 주 진도야.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를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다시 한번 알고 오셔야 돼. 항상 도시개발법 공부하면 시행 절차, 그 사업하는 절차는 옆에 뭐 적힌 거는 몰라도 돼. 그냥 순서만 알아도 쭉 기억해야 돼. 뭐 만들면 뭐 나온다, 이 순서만이라도 알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가서 도시개발법 할 때는 시행 절차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돼. 아까는 겨우 해제하는 거 하나만 배웠지만 아까 변경 문제 또 예외로 지자체가 지정돼 이런 거 나오면 또 숫자가 계속 나와야 돼. 어디서 몇 년 어디서 몇 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행 절차 순서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 책으로 하지 말고 아까 해준 거 생각하면서 3단계로 해야 돼. 직접 지정하는 방법, 요청에 의한 방법, 제안에 의한 방법 3가지 있다 아까 배웠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꼭 기억하시고, 시행자는 항상 2가지로 구분하라. 그럼 2가지가 뭐 있어서? 행정, 비행정. 또 하나가 공공, 민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수용일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 공공, 민간. 환지 방식은 행정, 비행정. 그렇게 해야 답이 풀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없이 하면은 문제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도시개발법은 요 3가지 기본 틀이 잡히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요거 모르면 백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5월쯤에 2차 과목 한다고 나오신 분이 왜 떨어지냐 이런 걸 모르거든. 왜? 그때는 설명 안 해주니까. 그냥 진도 나가지 이런 설명 안 해주거든. 그래서 2차 합격률이 요즘에 50%가 안 되잖아.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원래는 예전에는 99.99%가 합격이었어. 근데 지금 2차만 공부해도 50%밖에 합격을 못해. 동차가 50% 합격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많이 하다가 한두 문제로 2차를 떨어졌거든.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한 사람이 수두룩해. 그래서 1차 합격자가 29,000명이 돼. 많아 합격자가 의외로. 근데 2차까지 합격까지는 어려워.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 또 3년, 또 떨어지면 4년, 5년 이렇게 가는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해 공부 방법이.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공부가 옛날처럼 열심히 안 하니까 나눠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간 되시면 어차피 동차로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해. 이런 부동산이나 개론에서 공법 문제 4개씩 나오잖아. 많이 나올 때 4개. 그것도 기초 문제. 그러니까 2차 공법을 하면 1차 과목도 쉬워져. 또 민법 공부해 놓으면 어디에서 공법에도 편하잖아. 이게 다 연결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런 기본 틀을 잡아라. 그 말은 항상 그거 해야 돼. 내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법률 공부할 때는 절차부터 맨 처음에 설명하잖아.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배운다. 그럼 그런 거를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내용을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훨씬 편해. 처음에는 이런 게 외우는 게 좀 우리가 이제 책을 외우라고는 안 했어. 책을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외우라는 이야기야. 용어 같은 거. 그러면 내용을 여러분 읽어서 풀면 되고 시험장 가서는 암기해서 푸는 게 없어. 그냥 지문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가자고 다음 주에 환지 방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